예전에는 우리가 60세까지만 살아도 환갑잔치를 하면서 축하를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다는 뜻인데요. 기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마음의 염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아봤자 고통스럽기만 하지 또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병 없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100세 시대에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잘 생기는 염증들을 한번 보면요, 코에 비염이 있고요, 후두염, 위식도염, 장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다 끝이 염자로 끝나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딱 5가지만 꼽으라면은 암,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그리고 관절염이 있습니다. 암이나 치매처럼 염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들도 그 뿌리가 염증에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몸에서 염증성 물질인 아디포카인 같은 물질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이것들이 세포를 변성시키고 세포 안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암을 유발하고 또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미세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일으켜서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만, 우울증도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염증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염증이란 말의 어원을 한번 볼까요? 염자는 불화자 2개로 된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inflammeo, 즉 불을 지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딘가가 염증이 있다라는 말은 불이 났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봐도요. 자, 손에 염증이 생겼어요. 다쳐서 급성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변하고요. 또 붓고 아프고 욱신거리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발적, 붓기, 그리고 통증, 열감 이것들을 진단학에서는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4대 징후라고 보고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염증은요, 우리 몸이 세포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데요. 의학 용어로는 이를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면역 반응 과정 중에서 생기는 불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 초기에 세포 손상이 된 것을 억제하고 또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에요. 저는 이것을 착한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자, 이제 염증 그만하고 신호를 주어서 화제를 자연적으로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진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상세포를 계속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각 부위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예민해져서 불필요한 염증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나쁜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착한 염증은요,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나쁜 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자, 잠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렇게 만성염증, 나쁜 염증이 계속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면역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서 방법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염증은요, 면역력이 떨어져도 뭐 세포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염증에 시달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항진되어도 정상 세포를 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염증 질환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면역은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나쁜 염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나쁜 염증의 문제는 일이 커지기 전까지 그 심각성이 우리 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백혈구, 그리고 CRP, 그리고 ESR이라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CRP는 반응 단백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급성 염증이 왔다 아니면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CRP 수치가 막 올라가고요. 심하게는 1000배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되었는지 염증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CRP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급성염증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비만이 있을 때도 이 CRP가 올라가요. 그리고 ESR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고 가는 시험관에 혈액을 톡 떨어뜨려서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가라앉는 그 속도를 보는 적혈구 침강 속도인데요. 혈액 안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ESR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ESR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복용하는 비타민 A라든지 경구 피임약, 아스피린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빈혈, 그리고 월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CRP보다는 정확도가 약간 좀 떨어지고 만성염증이 계속 있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만성염증의 활동성이 어떤지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추적 검사를 하는데 이제 보통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평상시에 염증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일 이런 혈액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어느 부위에 정확하게 염증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혈액 검사 단독으로만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기타 다른 검사들도 같이 해서 보통 종합적으로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 관리를 할 때 매번 혈액 검사 그리고 다른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내 몸에 있을 때, 나쁜 염증이 쌓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어떤 변화들, 그런 신호들을 평상시에 잘 알아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성염증이 있을 때, 나쁜 염증들이 몸에서 쌓이고 있을 때 내 몸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잦은 감염인데요. 단순히 감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자기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걸려서 포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눈의 다래끼가 요즘 들어 자주 생긴다든지 눈의 다래끼도 포도상 구균 감염 같은 것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장염에 계속 시달린다든지 이렇게 염증들이 여기저기 계속 빈번하게 나타날 때는 내 몸속에 염증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만성염증이 있구나라는 신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증인데요. 만성염증이 쌓일 때 나타나는 통증은 급성염증일 때 나타나는 통증과는 좀 양상이 달라요.
자,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그래서 급성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때요? 그 부위가 막 쓰라리고 아프고 옥신거리면서 통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이 몸에서 쌓이면서 통증이 나타날 때는요, 통증의 부위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좀 애매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현하시는 것들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배 어느 부분이 불편해요. 좀 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강도 또한 굉장히 극렬한 통증보다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 뭔가 아주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편치 않은 그런 정도의 통증 강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증의 위치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하게는 평상시에 담이 자주 결린다든지, 내가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근육통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이 어딘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못 찾는 어떤 원인 없는 통증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두통인 것 같아요. 두통이 계속 자주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이유가 없다, 원인을 잘 못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통증의 양상이 애매하고 원인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종인데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누적이 되면은 탁해지면서 굉장히 그 수분의 대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잘 막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이 쉽게 붓고, 수분이 정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때문에 또 몸이 막 이렇게 천근만근 이렇게 무거운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자주 있고요.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일정 부위에도 부종이 잘 생겨서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자주 붓는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관절이 좀 붓고 뻣뻣한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또 우리 몸에 돌던 수분이 잘 순환하지 못하고 한 부위에 맺히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뭐 간에 물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난소에 물혹이 있습니다. 낭종이라고 하죠.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미열인데요. 미열이라고 하는 것은 37.5도를 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의 그런 열을 말해요. 급성 염증으로 열이 날 때는 보통 38도 이상 막 고열이 끓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열이 나타나는데, 몸속에서 나쁜 염증이 쌓이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감기도 아닌데 가끔, 특히 피곤할 때요, 몸이 괜히 막 으슬으슬 추우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감기 혹시 걸린 것처럼 그렇게 열이 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열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자꾸 미열이 이유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분들이라면 몸속에 염증이 좀 쌓이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증상인데요. 피로감이 극심하게 찾아오죠.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요, 우리 몸의 콩팥, 이 뒤에 콩팥 위에 그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곤해서 이 부신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염증과 만성 피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과 만성 피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로해서 이것이 곧 수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 과다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7, 8시간을 잤는데도 낮에 일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7, 8시간이 아니라 정말 10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몸이 너무 피곤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알레르기 증상인데요. 이 알레르기라 함은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래 있던 그런 알레르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그런 알레르기를 말해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뭐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 사과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또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없던 두드러기가 만성적으로 계속 생겨서 피부를 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보면은 과민증인데요.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음식이나 또 그런 먼지 이런 것들에 불필요하게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불필요한 염증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염증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또 증상으로는 신경성 병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경성으로 끝나는 그런 질환들, 예를 들어서 신경성 위염입니다. 혹은 신경성 장염입니다. 혹은 과민성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과민성 방광염 아시죠?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염증과 만성염증과 신경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증들이 계속 쌓이면 신경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신경성, 과민성 질환들이 자주 나타나고 또 시달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신경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유 없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빈혈이 아닌데도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어지럼증이라든지 귀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그런 이명 같은 증상들이라든지, 그리고 머리에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이 머리가 맑지 못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 이런 신경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울감이라든지 원인 없는 불안, 초조, 그리고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그 강도가 제일 심해지다든지 아니면 횟수가 잦아진다면 몸에서 염증들이 쌓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